순옥은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 중 하나를 이끄는 성공한 경영인입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삶. 호화로운 사무실, 완벽한 비즈니스 수트, 빈틈없는 카리스마.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고독하고 그녀의 손은 늘 미세하게 떨립니다. 성공의 정점에서 그녀를 괴롭히는 것은 단돈 1,000원의 빚이었습니다. 30년 전 그녀는 낡은 시장의 한 식료품 가게에서 1,000원을 훔쳤습니다. 그 순간의 공포, 그 이후의 죄책감. 그것이 그녀의 성공을 지탱하는 동시에 그녀의 영혼을 잠식하는 무게였습니다. 그녀는 성공할수록 더 많은 돈을 벌수록 그 1,000원의 빚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밤마다 꾸는 악몽. 바로 그 낡은 식료품 가게의 풍경이었습니다. 흐릿한 전등 아래 반쯤 열린 낡은 계산대. 그리고 그 위를 스치는 그녀의 떨리는 손. 그 악몽 속에서 그녀는 단 한 번도 평온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20대였던 30년 전 순옥의 삶은 지옥이었습니다. 어린 동생이 고열로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해열제를 빨리 사야 한다고 했지만 그녀의 지갑에는 단 한 푼도 없었습니다. 병원비는커녕 당장 해열제를 살 1,000원조차 없었습니다. 그녀는 절망했습니다. 동생의 체온은 계속해서 올라갔고 그녀의 심장은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무작정 낡은 시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비틀거리며 들어선 곳은 낡은 식료품 가게. 주인은 잠시 자리를 비운 듯 했습니다. 순옥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단 1,000원만 오늘 밤 동생을 살리고 내일 꼭 갚자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계산대에 있는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낚아챘습니다. 그녀는 마치 총을 맞은 것처럼 몸을 숙인 채 가게를 뛰쳐나왔습니다.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찢어질 듯 뛰었습니다. 뒤돌아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마지막 골목을 돌 때 그녀는 잠깐 멈춰 섰습니다. 혹시나 주인이 자신을 쫓아오지 않았을까? 하지만 고요했습니다. 그녀의 손에 땀으로 젖은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1,000원. 이 돈이 동생을 살릴 수도 있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영혼을 죽였습니다. 순옥은 그 돈으로 해열제를 샀고 다행히 동생은 위기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녀의 삶은 끔찍한 죄책감의 굴레에 갇히게 됩니다. 다음 날 그녀는 돈을 갚기 위해 가게를 다시 찾았습니다. 하지만 가게는 문을 닫았고 며칠 뒤에는 아예 다른 업종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돈을 갚을 기회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훔친 1,000원은 갚을 수 없는 영원한 빚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순옥은 사업가로 성공했습니다. 수백억을 기부하고 수천 명을 고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선행과 성공은 그녀의 마음속 1,000원의 빚을 갚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이 빚을 갚지 못하면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그 가게의 주인이 어디에 있든 찾아가 용서를 구하고 빚을 갚기로. 그것만이 그녀의 떨리는 손을 멈출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녀는 비서에게 가장 오래된 시장 지도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결의에 차 있었습니다. 더 이상 성공한 사업가가 아닌 30년 전 1,000원을 훔친 죄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사무실 창밖 화려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운전기사에게 그 시장으로 가자고 지시했습니다. 운전기사에게 그 시장으로 갑시다 지시한 후 순옥은 차창 밖을 보며 30년 전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려 다시 찾아가는 이 길. 죄를 고백할 수 있다는 안도감과 혹시나 그 주인을 만나지 못할까 하는 불안감이 교차했습니다. 그녀는 이 여정 자체가 지난 30년간의 고독한 속죄라고 느꼈습니다. 차는 마침내 낡은 시장 골목 입구에 멈췄습니다. 순옥은 운전기사를 돌려보내고 홀로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쿵쾅거렸습니다.
낡은 시장 특유의 냄새가 코를 찔렀고 그녀의 기억 속 시간은 30년 전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 식료품 가게가 있던 자리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30년의 세월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녀가 기억하는 낡고 허름했던 식료품 가게는 간데없고 그 자리엔 높은 재건축 현장의 펜스만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세상이 자신을 용서하지 않으려는 듯한 느낌에 휩싸였습니다. 절망감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헛걸음이었나 자책했습니다. 이대로 돌아가면 그녀의 짐은 영원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순옥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죄는 30년간 멈춘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 낡은 시장 골목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완벽한 비즈니스 수트는 낡은 시장 분위기와 전혀 어울리지 않았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오직 한 사람을 찾는 데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순옥은 옛날부터 이 시장에 있었다는 떡집을 발견했습니다. 용기를 내어 떡집 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30년 전쯤 이 근처에서 식료품 가게를 하셨던 아주머니를 혹시 아시느냐고. 할머니는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기억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 집 아줌마. 알다마다요. 얼마나 착했는데. 마음이 여려서 탈이었지. 할머니는 그 가게 주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외상값도 못 받고 어려운 사람 오면 그냥 물건 줬다니까. 자기 살림은 늘 어려우면서 남 돕는 건 1등이었어. 할머니는 그 가게 주인이 마지막에 가게를 접을 때도 누구에게도 원망 한마디 없이 조용히 떠났다고 회상했습니다. 순옥은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자신이 죄를 지은 상대가 돈을 갚지 못해 벌을 받아야 할 상대가 아니라 이 세상 가장 따뜻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훔친 1,000원보다 그 주인의 따뜻한 마음과 신뢰를 짓밟았다는 생각에 죄책감은 공포를 넘어 슬픔과 후회로 변했습니다. 떡집 할머니는 희미한 기억 속에서 그 아주머니가 가게를 접고 이 동네의 작은 국수집을 돕는다는 말을 들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순옥에게는 이 국수집이라는 단어 하나가 어둠 속에서 발견한 마지막 희망의 빗줄기였습니다. 그녀는 시장을 돌며 국수집이 있는지 수소문했습니다. 마침내 낡고 좁은 골목 안쪽에서 희미하게 불빛이 새어나오는 곳을 발견했습니다. 할머니 국수라는 간판은 세월의 때가 잔뜩 묻어 희미했지만 순옥은 그 간판에서 왠지 모를 익숙하고 따뜻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순옥은 문 앞에 서서 깊게 숨을 고릅니다. 30년의 세월, 30년의 짐이 이 낡은 문고리 하나에 달려있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다시 떨리기 시작했지만 이번에는 멈추지 않고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종소리가 울리며 낡고 비어있는 식당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주방 쪽에서 인기척이 들리고 60대 중반의 노부인이 걸어 나옵니다. 세월의 흔적은 깊었지만 순옥은 그녀의 온화한 눈빛과 인자한 표정에서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30년 전에 그 식료품 가게 주인이었습니다. 주인은 순옥을 알아보지 못하는 듯 평온했습니다. 손님 몇 분이세요? 너무나도 평범하고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순옥은 그 순간 눈물이 터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녀는 30년 만에 마주한 주인 앞에서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고백해야 합니다. 30년의 짐을 내려놓을 순간이 왔습니다. 순옥은 30년 만에 마주한 주인 앞에서 목이 메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만 떨리는 시선으로 주인의 얼굴을 응시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어도 그녀의 온화한 눈빛과 인자한 표정은 그대로였습니다. 주인은 순옥을 그저 평범한 손님으로 대했습니다. 손님 몇 분이세요? 이 평온하고 따뜻한 목소리가 순옥에게는 더욱 큰 죄책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순옥은 마침내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30년의 세월을 건너온 듯 떨리고 메말라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저앉을 듯 몸을 숙여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주머니, 저를 기억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주머니를 30년 동안 하루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순옥은 주인의 반응이 두려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제가 30년 전에 이 근처 시장에서 아주머니 가게에 갔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너무 어리고 절박해서 동생이 아파서 당장 약을 살 돈 1,000원이 없었습니다. 주인은 순옥의 이야기에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서서히 당황함과 의아함이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순옥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날의 상황, 동생의 고열,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계산대에서 1,000원을 훔쳤던 순간 그 모든 공포와 절망을 고백했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동생을 살렸지만 그 이후로 제 영혼은 지옥이었습니다. 제가 성공하고 부자가 될수록 그 1,000원의 빚은 저를 짓눌렀습니다. 다음 날 갚으러 갔는데 가게는 이미 문을 닫았고 저는 기회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순옥의 눈에서는 참았던 눈물이 마침내 봇물처럼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품속에서 미리 준비한 무거운 돈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안에는 1,000원의 이자와 감사함, 그리고 그녀의 모든 죄책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내밀며 흐느꼈습니다. 이 돈이 30년 동안 제가 갚지 못한 빚입니다. 그때의 1,000원과 이 모든 이자를 제발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제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인은 조용히 순옥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분노나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놀라움과 깊은 슬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주인의 눈가도 어느새 촉촉해져 있었습니다. 주인은 순옥의 진심 어린 눈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그 돈 봉투를 만류하듯 순옥에게 다시 밀어냈습니다. 돈을 받지 않겠다는 단호하지만 조용한 행동에 순옥은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주인은 천천히 순옥의 떨리는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30년 동안 이 일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하며 사셨습니까? 그 1,000원 때문에. 성공하신 분이 이렇게까지 찾아와 눈물을 흘릴 줄은 몰랐습니다. 주인의 말은 순옥의 모든 방어를 무너뜨렸습니다. 순옥은 주인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순옥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돈을 거절하는 것일까? 주인은 순옥의 울음이 잦아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30년 전의 그날처럼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손님, 저는 30년 전에 그 돈이 없어진 것도 몰랐습니다. 순옥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주인은 그 1,000원 때문에 가게를 접지도 누구를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순옥은 자신이 30년 동안 짊어졌던 죄의 무게가 사실은 주인에게 아무런 상처도 주지 못했다는 사실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주인은 말했습니다. 만약 그때 그 돈이 동생을 살렸다면 그 1,000원은 가장 값진 곳에 쓰인 것입니다. 저는 그 1,000원이 아깝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 그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순옥은 30년의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가게 주인 아주머니의 따뜻한 용서는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순옥은 눈물을 닦고 주인에게 다시 한번 깊이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아주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야 숨을 쉴 것 같습니다. 이 돈은 정말 받지 않으시겠어요? 순옥이 다시 돈 봉투를 내밀자 주인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돈은 가장 귀한 곳에 쓰였다고. 저는 괜찮으니 손님은 이제 마음 편히 지내십시오. 하지만 순옥은 이대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무언가라도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렇다면 아주머니 가게에 작은 도움이라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외식 사업을 하고 있으니 가게 운영에 부족한 부분이 보입니다.
주인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에이, 이 작은 국수 가게에 무슨 도움이 필요하겠어요. 저는 그저 이렇게 손님들 먹여 살리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순옥은 가게를 둘러보았습니다. 낡았지만 깨끗했고 주인의 정성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개선할 부분이 있었습니다. 낡은 주방 기기, 비효율적인 동선, 그리고 온라인 홍보의 부재. 순옥은 진심을 다해 주인을 설득했습니다. 아주머니, 이것은 제 죄책감을 덜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이 따뜻한 맛을 더 많은 사람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진 재능을 나누어 아주머니의 가게가 더 번창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순옥의 진심의 주인은 결국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님이 그렇게까지 원하신다면 그럼 한번 맡겨보겠습니다. 그날부터 순옥의 일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본업 못지않게 이 작은 국수 가게를 돕는 일에 열중했습니다. 가장 먼저 낡은 주방 시설을 최신식으로 교체했습니다. 주인이 더 편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식자재 유통망을 정비했습니다. 순옥 회사의 규모를 활용하여 더 신선하고 저렴하게 식자재를 공급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브랜딩과 마케팅이었습니다. 순옥은 30년의 정성, 용서의 맛집이라는 슬로건을 만들었습니다. 소셜 미디어를 통해 가게의 따뜻한 이야기와 맛을 홍보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순식간에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1,000원의 죄책감 이야기는 입소문을 탔고 많은 사람이 그 따뜻한 국수 가게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국수 가게는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주인은 너무 바빠졌지만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순옥은 주인이 바쁠 때마다 찾아와 함께 일손을 도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회사의 복잡한 일보다 이 가게에서 땀 흘리는 시간이 더 행복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30년의 얼룩은 나눔과 봉사라는 따뜻한 물로 깨끗이 씻겨 내려갔습니다. 순옥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속죄는 돈이 아니라 사랑과 나눔의 실천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의 삶은 이제 과거의 짐이 아닌 새로운 희망과 감사함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순옥은 국수 가게를 돕는 일을 통해 진정한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성공적인 사업가로서의 삶과는 또 다른 깊은 기쁨이었습니다. 그녀는 국수 가게 아주머니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아주머니는 순옥을 친딸처럼 대했고 순옥은 아주머니에게서 잃어버렸던 어머니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순옥이 가게에 도착했을 때 아주머니는 무언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상자 안에는 빛바랜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아주머니, 이게 다 뭐예요? 순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주머니의 눈빛이 잠시 아련해지며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앳된 얼굴의 남학생과 여학생이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하고. 이 아이는 그 당시 아들이 참 좋아했던 아이였는데. 아드님이요? 지금은 어디 계세요? 순옥의 질문에 아주머니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일 있고 얼마 안 돼서 아들이 유학을 떠났어요. 제가 국수 가게를 다시 열고 보란 듯이 성공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혹시 아드님과 연락이 닿지 않으시는 건가요? 네. 사실 아들이 저를 원망하는 것 같아서. 아주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은 저에게 국수 가게를 정리하고 평범하게 살자고 했지만 저는 국수 가게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남편과의 마지막 약속이어서. 아들은 저의 고집 때문에 가게가 망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순옥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녀의 1,000원 때문에 시작된 일이 한 가족의 소통 단절로 이어진 것 같았습니다. 순옥은 결심했습니다. 아주머니가 아들의 용서를 받도록 돕는 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속죄라는 것을. 아주머니, 제가 아드님을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인맥과 능력을 동원해서 꼭 연결해 드릴게요. 아주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순옥을 바라보았습니다. 손님,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아닙니다. 제가 꼭 해야 할 일입니다. 순옥은 자신의 회사에 이 사실을 알리고 유능한 팀을 꾸려 아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을 찾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해외 유학 후 연락처와 주소가 몇 차례 바뀌어 흔적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순옥팀의 끈질긴 노력 끝에 마침내 아들이 미국 시애틀에서 작은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다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순옥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바로 시애틀행 비행기 표를 예매했습니다. 아주머니에게는 비밀로 했습니다. 성공하면 기쁨을 주고 싶었고 실패하면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애틀에 도착한 순옥은 아들의 레스토랑을 찾아갔습니다. 레스토랑은 세련되었지만 왠지 모르게 한국적인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레스토랑 이름은 GUKSU 국수였습니다. 순옥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들이 어머니를 완전히 잊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주방에서 일하고 있는 아들의 모습은 사진 속 앳된 모습과는 달리 이제는 중년의 듬직한 사업가로 변해 있었습니다. 순옥은 조용히 국수를 주문했습니다. 아들이 만든 국수는 놀랍게도 어머니의 가게에서 먹던 맛과 똑같았습니다. 순옥은 국수를 먹으며 목이 메었습니다. 30년 전의 죄책감이 이제는 희망과 용서의 씨앗으로 변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국수를 다 먹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용서의 단계가 남아 있었습니다. 순옥은 아들의 레스토랑 주방으로 다가갔습니다. 혹시 이 국수 맛이 어떻게 이렇게 어머니 맛과 똑같죠? 아들은 놀란 표정으로 순옥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구시죠? 혹시 어머니를 아시는 분이세요? 순옥은 눈물을 참고 침착하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0년간의 일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아주머니의 가게를 망하게 할 뻔했던 30년 전 그 손님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주머니의 가게를 돕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들은 순옥의 이야기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분노보다는 슬픔과 혼란이 그의 얼굴을 뒤덮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국수 가게 때문에 저를 희생시켰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아버지와의 추억 때문에 저를 포기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그렇게 버티신 이유가 제가 드린 약속 때문이었군요. 순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머니는 아드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가게를 지키기 위해 30년 동안 모든 고난을 혼자 감당하셨습니다. 아주머니는 단 한 번도 아드님을 원망하거나 포기한 적이 없으셨습니다. 매일 아드님이 돌아오실 날만을 기다리며 국수를 끓이셨습니다. 순옥은 아주머니가 소중하게 간직했던 빛바랜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진에는 언젠가 너와 함께 시애틀에 올게라는 작은 글씨가 쓰여 있었습니다. 아들은 사진을 보자마자 오열했습니다. 30년 동안 쌓여왔던 오해와 원망이 눈물과 함께 흘러내렸습니다. 순옥은 아들에게 한국행 비행기 표를 내밀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지금도 아드님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어머니께 용서를 빌고 이 국수 맛을 함께 나눌 때입니다. 아들은 아무 망설임 없이 순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며칠 후 국수 가게에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아주머니와 아들이 뜨겁게 포옹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순옥은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아주머니가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환하게 웃는 모습은 그녀에게 큰 위안이었습니다. 순옥은 30년 전 천원의 죄책감을 용서와 화해의 다리로 바꾸었습니다. 그녀의 오랜 짐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순옥은 가게를 나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마음은 평화로웠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받는 것뿐만 아니라 주는 것을 통해 완성됨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순옥은 자신의 회사에서 이 모든 이야기를 직원들에게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나눔과 공존을 새로운 경영 철학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녀의 회사는 더 이상 이익만을 쫓지 않았습니다. 1,000원의 기적이라는 이름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순옥의 삶은 이제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따뜻하고 빛나는 새로운 시작을 알렸습니다.